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죠? 하지만 우리는 참 쉽게 해서는 안 될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이런 종류의 말들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쉽게 하신 이 말들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어 버릴 것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각자의 파동과 고유의 주파수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현대의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네, 사실 이렇게 현대의 과학에서 우리의 사주학, 우리의 풍수학, 우리의 관상학에 관해 뒤늦게 증명이 되고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오늘 알려드릴 이야기 역시 우리 조상님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이라고 하셨던 것들이며, 또한 현대의 과학에서도 이 언어의 파동과 주파수는 일반적인 파동과 달라 사람의 기운을 감소시키고 감정의 다운을 만든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불운이 생길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하는 말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종류의 말은 반드시 조심을 하셔야 하며, 또한 가능한 해서는 안 되는 말들입니다. 첫 번째로 병에 관한 자신감을 이야기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 큰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TV에서 코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코로나에 한번 안 걸리고 잘 넘어갔다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절대 병에 관한 이야기는 남 이야기 하듯 자신있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작년에 아는 분이 다리를 다쳐서 이것을 보고 무심코 놀렸다가 멀쩡하던 다리에 인대가 찢어져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다 낫지 않아서 조금씩 절고 있네요. 네, 말의 복수를 톡톡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분명 여러분에게도 아주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남의 아픔에 또 남의 병치레에 경계를 해야지 입을 떼면 안 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의 병에 대해서 비웃듯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아주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절대 병에 관해 함부로 쉽게 말하지 마세요. 특히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 꼭 명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의 불행을 비웃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은 행복 옆에서 늘 시기하며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의 입에서는 늘 행복한 언어만 나오니 미처 끼어들 틈이 없지만 어느 순간 불행이 입에 당기고부터는 불행이 끼어들게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는 서양의 격언 중에 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운은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 이 말이 사람을 얻게도 하고 또 사람을 잃게도 한다는 것이 우리 조상님들의 생각이셨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하지만 세상 그 누구라도 남의 불행을 비웃는 사람을 바르게 보고 또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비록 자기는 그러하더라도 남이 그러면 속으로는 늘 욕을 한다는 것이죠. 하여 친분을 두려고 하기보다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하고 또한 그 어떠한 혜택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 절대 이러한 사람은 기회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회가 없으니 운도 들어오지 않을 것이며 행복 역시 얻을 수가 없게 되겠죠. 하여 이 사람은 불행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고 나중에는 자신이 남에게 비웃음을 듣는 사람으로 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운의 순환이고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항상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고 또 걱정하시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세요. 네, 그래야 기회가 생기게 되고 또 운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의 불행을 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독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말은 아주 독한 말, 못된 말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여기에서 혀설자를 썼을까요? 독언이라고 해서 말씀 언자를 써야 할 것인데 말입니다. 네, 누구이든 독설이라고 하지 독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은 바로 혀에 독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혀는 남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에 있는 것이라 늘 자기가 그 독을 먹게 된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독설을 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남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난 이후나 남과 심하게 다툰 이후에는 입이 마르고 또 침이 퍽퍽한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독을 여러분이 다 드시는 거예요. 네 번째로, 직설적인 화법을 쓰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연 끊읍시다.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직설 화법입니다. 네, 세상 그 누구이든 대놓고 비난을 하거나 또 잘못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의외로 솔직이라는 핑계를 대고 이런 화법을 구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충고와 비판은 다르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충고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는 가능한 조심하고 가능한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의가 없는 충고는 바로 비판이고 비난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100개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가진 사람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바로 충고이고, 상대가 도움을 청했을 때 간접적으로 돌려서 하는 말이 바로 충고입니다. 네, 동등한 위치나 비슷한 처지에서는 이것이 충고가 아니라 비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라도 비난이나 비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아주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여 이런 사람은 인맥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을 것이고, 주변에 친구나 지인들이 쌓일 수가 없게 될 것이며, 절대 기회라는 것을 얻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당연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네, 항상 상대를 존중하고 조심해서 말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5번째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빈수레가 되지 마세요. 네, 우리 조상님들은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는 불행해질 사람과 행복해질 사람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크게 가진 것, 크게 잘난 것도 없으면서 늘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돈 자랑만 늘어놓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그분 다시 만나고 싶으시던가요? 하지만 많이 배운 사람이 나의 수준에 맞춰주고, 또한 많이 가진 사람이지만 부담감이 없는 사람을 보신 적도 있으실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참 겸손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마 분명 누구라도 후자의 사람을 좋아하고 또 친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네, 하여 그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장설삼촌이라고 하셔서 세상의 모든 화는 세치회에서 나오는 자랑질이 만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에 관해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책을 한 권 출간을 했습니다. 네, 이 책입니다. 물론 그동안 많은 책들을 제가 출간을 했지만 이번 책에 유독 정이 가네요. 물론 출판사에서 고급스럽게 아주 정성스럽게 출간을 해주신 면도 있지만, 이번에 이 책은 제가 그동안 출간을 했던 전문인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기본적인 풍수를 만드는 인테리어법, 그리고 자신의 성품을 운을 얻을 성품으로 바꾸는 법, 또 관상이라든가 그 외 동양적인 학문들을 모두 기록을 했기에 그러합니다. 아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충분히 읽으실 수 있을 것이며 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늘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이렇게 좋은 책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